최순실을 처음 만났을 때, 그게 3년 전인가요? 그 정도 됐죠? 2014년이니까. 예, 2014년이니까요. 굉장히 뭐 하시는 분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고영태가 아무런 피드백을 안 줬으니까. 어떤 정보 없이 만나신 거예요? 그렇죠, 예. 만났는데 뭐 이력서를 보고 뭐 이렇게 하더니 한체대 총장이 나를 자꾸 보자고 그런다고 귀찮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한체대를 나왔는데 그랬는데 영태한테 물어봤죠. 저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최 목사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최태민 목사 딸이라고. 예. 그래서 최 목사 딸이라고 그러면서 인터넷에 검색을 했는데 최 목사 검색을 했더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오죠. 2012년도에 당시에 제가 이제 증권회사 있었을 때 대선이 엄청나게 박빙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최태민 목사와의 네.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바로 감지를 했죠.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혹시 최순실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이름도 모르고 만난 거구나. 예. 그래서 그럼 내가 앞으로 호칭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소장이라 부르라고 그러는데 소장? 예. 무슨 소장이에요? 무슨 소장이요?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일을 했던 장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옷을 만들었던 그 장소예요. 의상실. 그 동영상에 TV에서 나왔던 그 예, 장소. 압구정동에 있는 의상실. 의상 디자인 연구소 소장인가?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그런 생각했었죠. 네. 하긴 뭐 박근혜 전 그렇구나. 대통령이 옷도 이렇게 봐주시고 했으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떤 제안을 한 거예요? 그때 만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 그 동계 스포츠 센터 같이 네. 그거의 전신이 이제 당시에 만들어졌었죠. SDT라고 스포츠 도네이션 탤런티드라는 가칭을 갖고 스포츠 재능 기부. 그러니까 메달리스트가 다시 후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망주들을 그렇죠. 키우고 육성하는. 그 취지는 좋네요. 예, 취지는 좋았죠. 예. 그래서 하겠다고 하신 거구나. 네, 하겠다고 13년 하고. 증권맨 생활을 마칠 만큼의 솔깃한 제안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렇죠. 당시에는. 왜냐하면 운동을 하신 분이니까 네. 체육 그 전공을 하신 거기에 분이니까 기여를 뭔가 하고 싶었구나. 그렇죠.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네. 최순실도 또 저한테 그랬어요. 그 전공과 다른 분야로 지금 한 10몇 년 일했는데 전공을 한번 살려봐라. 그런 좋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소장님인데 예. 최태민 목사 딸이라고 하는데 뭔가 네. 사회에 알려진 것과 분위기는 좀 달리. 야릇한데 네. 뭔가 좋은 분인 것 같다. 네. 생각하셨구나. 그 분이 좀 약간 이렇게 카리스마 같은 게 있나요? 카리스마는 없습니다. 법인을 뭐 만들려고 좀 대충 하다가 해고되셨다면서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골격은 다 짜놨었어요. 예. 기본적으로 골격은 다 짜놓고 이제 사단법인만 출범을 하면 되는데 예. 바로 해고를 당했죠. 왜 해고를 한 거예요? 최순실은 항상 일을 할 때 은밀하게 일을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은밀했어야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그거였던 거죠. 사단법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인재들을 가르치려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장소가 김종 전 제2차관의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그 자산인 네. 부분을 그렇죠. 김종 제2차관이 그때 뭐 차관이 얼마 정도 힘이 있나 그런 것도 몰랐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뭐 선택만 하면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해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사단법인 만들면 이제 이사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영태가 주위 사람한테 얘기했고 그 주위 사람의 한 사람이 이제 이사를 이제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김종 귀까지 들어간 거죠. 네. 김종이 최순실한테 얘기했고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없애. 고영태 씨랑 직원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이래도 되는 거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게 거꾸로 귀에 들어갔다 이 얘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감춰야 될 부분도 있는데 네. 이제 드러났으니까 예. 와해가 된 거죠. 그래서 상황에서. 예. 아니 근데 그렇게 사망 해고가 됐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건 왜 다시 또 독일에서 그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왜 노승일 씨를 다시 불러들인 거예요? 당시에 제가 해고되면서도
기사가 하나도 안 나왔던 거예요.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구나. 네,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부른 거죠. 근데 독일 가서 같이 일하다 보면 또 언젠가는 그 사람을 팽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직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최순실이라는 그렇죠. 사람이. 네, 네. 근데도 같이 일을 했던 이유가 사실 좀 궁금해요. 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 사단법인에서 이제 해고를 당하고 1년 4개월 동안 이제 아인 생활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당시에 증권회사를 다른 증권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그 과정이 제안을 받아서 여기 합류를 했었는데 합류를 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이제 해고를 당했으니까. 한 달 만에 또 해고를 이번에 한 달 당했구나. 만에. 아, 그때 당시에 14년도에. 네. 네. 그러니까는 그 증권회사 내가 다시 가겠다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는 배드민턴 레슨. 레슨. 예, 그 다음에 11시부터 저녁 11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는 구리농수산물시장에서 생선 나르고 생선 팔고 그런 생활. 네.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하루에 2시간 아니면 3시간 아예 못 잘 때는 1시간 정도밖에 못 잘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낮에 이제 짬내서 자야 되는데 집에 가면 또 빨래해야지 설거지해야지 뭐 이러는 거니까 못했었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시기였었기 때문에 제가 그 회원들 배드민턴 레슨 가르치고 또 뭐 라켓도 매주고 이게 라켓 줄도 매주고 그러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조금씩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을 많이 못 잤죠. 네. 그 상황에서 독일이라는 부분을 제안을 했고 네. 그래서 제가 350만 원만 달라고 얘기를 해요. 네. 350만 원이면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이니까 빚만 갚을 정도의 돈만 달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독일을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독일에 가서 또 일을 도우셨잖아요, 열심히. 예. 근데 네. 또 해고를 했잖아요. 네, 그때 부분이 이번에 이제 법정에서도 나왔지만은 상당히 더 많이 궁금해해요. 왜 독일에 가서 또 해고를 당했을까? 또 왜 해고를 했을까라는 그 부분이거든요. 고영태가 이제 독일에 넘어왔는데 박원호 원장, 네, 전무. 네, 맨날 전 들어왔던. 대한승마협회 전 승마협회 전무 전부. 예. 님하고 네. 최순실하고 고영태하고 3인이 얘기를 해봤더니 정상적인 건 아니더라. 아, 노승일 씨가? 아니요, 이 아. 코어스포츠 독일 회사 부분이 스포츠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다. 정상적인 게 아니더라. 얘기를 해보니 둘 다 돈에만 관심이 있고 승마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더라. 아, 이게 또 잘못됐다. 라고 생각해서 저한테 한국 돌아간다 그러고 고영태가 이제 한국 돌아와서 코어 플랜을 없앴죠. 당시에 코어 플랜, 당시에 그 독일 회사를 만들 때 네. 동시에 만들었던 게 국내 이제 코어 플랜이었어요. 국내는 코어 플랜이고 독일에는 코어 코어 스포츠. 스포츠. 예. 최순실이 2015년 9월 11일 날 한국 와서 보니까 코어 플랜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 예.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데이비드 윤영식한테 네. 시켜서 노승일한테 한국에 들어와서 음. 고영태를 찾으라고 해라. 걔는 친구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그거는 명분이 안 된다. 나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버틴 거죠. 아, 그럼 명분상은 해고가 아니고 고영태를 찾으라는 이전을 그만두고 줬던 거예요? 그만두고 찾아라. 나와라. 근데 독일에서 어떠한 사람도 한 사람도 코어 스포츠에 등록된 직원이 없었어요. 네. 사실 직원은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페이퍼 컴퍼니죠. 거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서 독일에 남으셔가지고 뭐 컵라면 먹고 막 하시면서 버티셨다는 그 컵라면이 아니고 아니, 컵라면이 아니라 국수. 간장에 국수 간장에 하나 먹고. 부식 좀 달라고 하니까 부식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근데 뭐 몇 번 얘기를 하니까는 쌀 한 포대만 주더라고요. 쌀만 있지 반찬은 없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최순실이 산 냉장고를 보니까 다 텅텅 비었고 이제는 아. 그럼 거 머물던 데는 최순실 집이었던 거예요? 아니죠. 네. 저는 어디서? 이제 마국간 옆에서 아. 이제 따로 생활했는데 그래서 이제 독일에 이제 원래 있었던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이 플라스틱 통 2개가 있더라고요. 예. 하나는 마늘 쫑장아찌, 하나는 마늘 장아찌. 예. 마늘 쫑장아찌는 곰팡이가 엄청 예.
피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마늘종은 마늘 장아찌는 엄청나게 지저분했었죠. 네. 이게 간장에 담겨져 있는데 뭐 네. 기름 둥둥 떠 있고 막 도저히 뭐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둘 다. 네. 음식물 쓰레기. 그래서 마늘 쫑장아찌를 수돗물 틀고서는 거기서 이제 물에다 씻어가지고 밥해서 예, 먹고 예. 짭짤하니까. 그러다가 예. 이제 예. 반찬이 떨어지니까 밥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물 말아서 간장 다 먹었고 예. 그다음에 예. 이제 그 국수 얘기였구나. 이제 음. 먹고 음. 그랬던 부분이죠. 삼성이 승마 네. 금메달리스트 육성하려고 코어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선수를 지원했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 정유라를 포함해서 6명을 지원했다. 근데 그 6명이 누구예요? 예. 6명은 없습니다. 예. 뭐 유령인 거죠 사실. 6명 이렇게 얘기하자면 뭐 정유라, 예. 말관리사, 남편의 친구, 어. 보모, 네. 정유라의 아들 이러면 6명이 그러니까 되는 거죠. 정유라 빼고 나머지 5명은 정유라 다 관계자네.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그거를 6명을 삼성이 이제 선수를 지원했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삼성도 구차한 변명이죠. 왜 그러냐면은 증빙이 안 되고 선수가 다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거짓 보면 1년 동안은 지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도 뭐 뇌물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생각엔. 그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제1의 기업이 네. 그 독일에 있는 그 최순실 딸에게 그렇게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때도 되게 뭔가를 되게 고발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제가 그 최순실을 2015년 8월 초경에 그 미승 빌딩, 최순실의 네. 미승 빌딩 옆에서 커피숍에서 미팅을 가졌을 때에는 장애물 3명, 그다음에 마장마술 3명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줄 알고 받아들였죠. 독일 가기 전에. 네네. 예. 가서 코어를 설립을 하고 당시 때도 이게 정상적으로 갈 줄 알았죠. 그랬더니 뭐 그 계약 과정에서 그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박원호 원장님이 장애물 선수를 좀 이렇게 컨택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최순실이 알고 꼴깍 떨고 있다. 이게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우리 꼴깍 떨고 있다? 유라를 위한 그건데 네. 네가 왜 이상한 선수를 데리고 예, 오냐. 예, 예. 아 그 진짜 그런 거 얘기구나. 녹취해놓고 싶다. 예. 그래서 진짜. 이게 좀 이상하구나. 선수들이 안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했죠.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그 2015년 8월 11일 날 이제 독일로 가잖아요. 네. 독일로 가 그 다음 날인가 이제 마장을 갔는데 정유라 선수하고 그 다음에 남편의 친구 뭐 이렇게 봤어요. 저는 처음에 그들이 선수인 줄 알았어요, 다. 남자 선수도 2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또 그게 아닌 거예요. 남편하고 남편 친구였구나. 네. 정말 선수는 한 명도 단 한 명 정유라 한 명 본 거네요. 그렇죠. 뭐 정유라도 딱 한 명 선수인데 그 선수도 너무 게을러서 말을 잘 안 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말은 훈련을- 많잖아 또. 말이 좀 네. 몇 마리죠? 비싼 말. 4마리인가? 비싼 말 그때 당시에 그 제가 예거프 마장에 갔을 때는 예고프. 정유라가 예. 한국에서 가져온 말이 3필인가 밖에 없었어요. 네. 원래 4마리가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3마리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10월 달에 이제 말을 이제 사준 거죠, 삼성에서. 네. 네. 그게 뭐 살시도 비타나브이 라오싱 뭐 이런 말이죠. 아, 그렇죠. 세 마리가 네. 30억 원이 넘는 네. 그 비싼 말은 좀 뭐가 다른가요? 보셨을 텐데. 비싼 말은요. 제가 뭐 승마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네. 티코와 페라리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네.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 그 아니에요? 말을 좋은 말을 타면은 성적이 좋아지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독일 가서 정유라가 처음에 독일에서 정착을 했던 마장 빈터 마장에 가서 빈터한테 물어봤더니 빈터도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말이 제일 중요하다. 네, 말이 중요하다. 최순실은 항상 그래서 잠깐만. 치킨이 왔다. 최순실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네. 안주가 새로운 게 와서. 너무 부실했죠, 고맙습니다. 안주가. 네. 드시면서 하세요, 드시면서. 뜯으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순살로 또. 맞아요. 말은 아무리 비싸도
그 선수랑 또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뭐냐면은 말은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네. 근데 자주 타줘야 되잖아요. 교감을 그렇죠. 자주 해줘야 되는데 자주 안 한 거죠. 말을 하도 훈련을 안 시켜가지고 무슨 러닝머신을 배웠다고 이제 들었어요. 여기에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커요. 네. 말 러닝머신이 원래 예. 그게 있는 거예요? 말이 들어가 있으면은 네. 뒤에서 이렇게 채찍 같은 게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아. 그러면 말이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 말은 그 그렇게 회전목마처럼 이렇게 그런 그렇죠. 원리인가요? 네네 그렇죠. 어. 그런 원리로 해서 말이 이렇게 칸에 들어가면 뒤에서 이렇게 때리죠. 이렇게 네. 못 나가게 막혀 있고. 네. 그러면 말은 아. 이 속도대로만 딱딱딱딱 아.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그걸 원래는 좀 사람이 좀 훈련시키면서 교감하고 했어야 되는데 걔는 탈 주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혼자서- 이제 근데 너무 이경재 변호사가 이번에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유라는 훈련을 다 했다. 네. 단지 노승일 부장이 못 볼 때 한 것뿐이다. 아. 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 생각하세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관 옆에 그래서 살았는데. 승마 선수는 단 1시간만 훈련을 한다. 네. 말이 왜 힘들어해서 그건 알지 않냐? 그건 안다. 네. 그래서 노승일 부장이 못 볼 때 했다. 그래서 제가 또 반박을 했죠. 정유라 선수는 그 1시간조차도 안 했다. 그렇게 그렇구나. 얘기했죠. 참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이대 관련 취재를 좀 했었는데 그 학사 특혜를 줬던 분들, 학점 특혜를 줬던 교수님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은 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너무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학점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해명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대 부분도 정유라하고 이제 그 같이 생활하면서 저희 마국간에 와서 몇 번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마곡간에서 네. 거기가 이제 마국간에서 이제 같이 맥주 몇 누구랑 번. 얘기를 하셨던 말씀이에요? 정유라, 뭐 정유라의 남편, 뭐 남편의 친구, 뭐 말관리사, 저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서 했는데 당시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정유라가 이대를 입학을 했으니까 승마를 했던 선수들 중에 또 네. 이대를 갖고 싶은 선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대를 꿈꾸는 선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유라가 또 한번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왜요? 뭐 이대는 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냐. 감히. 어머, 아니 지금 방송에 최근에 나와서 네. 기자회견 때 자기는 뭐 그런 대학에 가고 싶은 욕심도 없었다. 아니에요. 뭐 그래서 뭐 입학을 하면 뭐 줄을 세워서 뭐 어떻게 뭐. 그러니까 이제 아니에요. 그 돈도 능력이다 이런 말. 돈도 실력이다. 돈도 실력이라고 그랬나? 예, 그런 그렇죠. 그런 정신 세계에서 나온 말이겠지. 예, 그렇죠. 예. 지금 저녁 시간이에요. 배고플 시간이죠. 근데 만 정유라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구속된 말 바꾸고 구속영장 좀- 다시 재청구된 거 보니까 네. 많이 흔들렸던 것 영, 안세탁 의혹 나오고 막. 영장을 두 번째 쳐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일 나오네 만에 그러는데. 예. 또 어떻게 전망하세요? 드시고 다 드신다는 질문이 알겠습니다. 드세요. 그거는 뭐 판사님이 뭐 판단하는 건데. 이 사람은 좀 구속이 되어야 될 사안이다라는 본인의 느낌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은 다 인지하고 간 거예요. 독일에 삼성이 지원하고 뭐에 대해서는 본인은 다 인지하고 갔는데 본인은 모른다. 네. 엄마가 말 따라서 간 거고 박원호 원장이 삼성에서 지원해준다 말 따라서 온 거다. 나는 6명 중에 1명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미 다 시나리오 생각해서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오늘 아까 기사 보니까 검찰 쪽에서 뭐 나온 기사인데 정유라가 시작과 끝을 다 알고 있었다. 정유라가 사실상의 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그런 암시한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2015년 8월 26일 날 프랑크푸르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삼성의 전 사장님이시죠. 박상진. 그다음에 황성수 전 전무. 네. 그다음 법무팀의 이제 변호사 박원호 원장님. 예고프로 와서 정유라가 그 말 타는 모습을 보고 그다음에 올라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정유라한테 그랬어요. 삼성에서 내려온다고, 삼성에서 마장이 온다고 해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다과를 제가 만들어 놓고 올라간 거거든요. 네. 프랑크푸르트로. 네. 그래서 정유라한테 얘기했죠. 삼성에서 내려오면은 그때는 정유라가 아니라 유연이었죠. 이름이. 그냥. 네. 유연아 삼성에서 오니까 네가 말을 한번 타줘야 된다.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네, 그게 이제 정유라는 삼성에서 지원하는 걸 인지하고 갔다. 그리고 당시 계약 때도
삼성이랑 계약하는 걸 알았다. 이 부분이 또 좀 중요하게 작용했을 수도 그럼 있죠. 다과 자리에 자기 혼자만 있었을 것이고 자기에게만 지원을 삼성이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당연히 그렇죠. 알았다는 얘기지. 예, 네. 그 얘기는. 그렇죠. 최순실이 그 말을 이제 빌려준 것처럼 삼성에서 이렇게 하니까 난리를 쳤다 이거죠. 박상진이 빨리 들어오라고 해라. 내가 언제 말 사달라 그러지 말 빌려달라 그랬냐. 근데 삼성 측의 해명은 이거였겠죠. 탈이 안 나게끔 외면적으로는 말을 빌려준 걸로 내면적으로는 말을 사주게끔. 삼성에서 말을 헬그스트란드한테 집중적으로 말을 사죠. 네. 네. 그러고 말을 고가의 말이니까 헬그스트란드한테 관리를 맡깁니다. 그러고 말 관리를 맡길 때 헬그스트란드가 1,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청구를 하면 삼성에서 3,000만 원을 업을 해서 4,000만 원씩 매달 주는 거예요. 네. 예. 그럼 헬그스트란드가 말 맞추고 헬그스트란드는 3,000만 원씩은 따로 남겨놓는 거예요. 따로. 이건 내 돈이 아니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 세탁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삼성에서 말 팔아주세요 하고 하면은 말은 어디다 팔지도 않고 말은 가만히 있고 누적해놓은 이 돈을 예. 삼성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매각 대금으로. 그러니까 말 세탁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조용히 이 말은 이제 주인 없이 이제 붕 뜬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조용히 정유현 최순실한테 최순실한테 가게끔 가는 거죠. 그런 구조를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원호 원장님이 저한테 얘기한 삼성에서 돈 먹으면 아무 탈 없다. 법정 이미 증언에서 그쪽에서 다 짜서 오니까. 법정 그만큼 삼성은 치밀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삼성이 말을 사가지고 준 게 아니네. 예? 그렇죠. 예. 예. 말을 갖다 바친 거죠. 예, 그냥 바치되 바치는 쪽이 문제가 안 되게끔 안 되게끔. 받는 사람도 문제가 안 되게끔 그런 구조를 짰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려줬다는 말이 이제 성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예. 계속 여쭤보니까 죄송한 게 최순실이라는 이름 세 글자를 얼마나 입에 올리기가 싫으실까? 그러게 이제 법정에서는 최소한으로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아, 야, 그럼 좀 나아요? 아, 법정에서 그렇게 말해달라고 시켰다고요? 피고인 최순실한테? 최소한으로 얘기 좀 예. 해달라고 정식으로. 근데 막 독일에서 보면은 아기도 키우는 엄마였는데 강아지 뭐 이렇게 반려동물을 되게 많이 키웠잖아요. 아, 저 강아지를 뭐 아 15 반려동물은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네, 그러면 본인이 산 겁니다. 그러니까 어. 개 10마리에 고양이 3마리. 근데 예. 제가 생각하고 알기로에는 예. 고양이하고 개하고 이렇게 가격만 따져도 한 1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싼 아이들을 산 거군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그 혈통이 좋은 아주 비싼 개를 네, 당시에 샀구나. 예. 고양이가 제일 비쌌던 것 같아요. 그 정유라는 친구가 많은 사랑을 못 받고 예. 자란 것 같아요. 제가 예. 봤을 때는. 예.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집에 가다가 고양이를 한 마리 본 거예요. 근데 눈이 한쪽 눈이 잘못 된 상처난 고양이를 이제 본인이 키우기 시작하다가 그 고양이하고만 이제 친구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물을 이제 키우는 게 아니라 집착한 거예요? 거진 뭐 이렇게 수집하다시피 한 그렇게 저는 생각 친구처럼 네, 계속 네. 이렇게 사서 들여놨구나. 네네 그러니까 같이 안에서 뛰어놀고 뭐하고 이렇게 생활했던 건데 정유라의 목표는 개가 100마리였어요. 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걔네들은 원래 100마리를 100마리를 키우고 싶다. 네. 그래서 원래는 그 친구들이 얘기할 때 독일에 오기 전에 본인들은 해남에 가서 살라 그랬대요. 네. 전원주택에서 개 100마리 키우면서 사는 게 자기네들의 목표였다, 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아까 첫 번째 해고됐을 때 한국에서 그때는 내부 고발하진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막 자료 모으시고 아예 고발할 결심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에서 그 생각을 많이 했죠. 그때는 왜 근데 그런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거는 명백했어요. 아, 또한 스케일이 큰 스캔들이었어요. 삼성이 결합돼 네, 있고 삼성, 최순실 분명히 뒤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었을 것이다.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 규모, 이 국정농단 게이트의 규모를 짐작을 하시고 실체를 좀 파악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때는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 삼성하고 이제 주고받았던 문서들이 명확했었고, 제가 스캔하잖아요. 스캔하면 먼저 문서를 이렇게 전달받으면 컬러 프린터로 복사를 해요. 네. 복사를 하고 최순실이 준 문서를 따로 보관을 하고 이 복사한 문서를 다시 스캔을 해요. 그 다음에 밤에 이제 다 자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철 쓰레기통 놓고 소각을 시키는 거예요. 소각을 하는 거예요. 복사하는 거를 네. 스캔해놨으니까. 네. 네. 소각을 하고 이 부분을 따로 주는 거예요. 네. 떨렸을 것 같아요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첩보 영화 같이.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네. 아 진짜요? 네. 걸리면은 아 근데 떨렸던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주민들한테 신고당하지 않을까. 저도 맨날 밤마다 소각하면서 밤마다 뭘 불을 태우고 그러니까. 소각하면서 신고당하지 않을까 그 생각은 많이 했었어요. 이게 뭐 가벼운 질문이긴 한데 그러면 그렇게 고발해야겠다 결심한 게 혹시 월급을 제대로 안 준다고 해서 아니에요. 그러신 거예요? 아니, 설마 그러셨겠어요? 그 부분은 아닌데 그 부분은 처음에 삼성에서 문서가 처음 왔을 때요. 그 문서서부터 다 스캔을 해놔요. 아 삼성이 개입했다는 걸 알고부터 그렇게 하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문서가 생성될 때마다 계속 스캔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최순실이 나가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후임자한테 넘겨줘야 됐던 문서를 꺼내서 다시 한번 스캔을 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나가라고 하기 이전부터 이상한 걸 낌새를 채고 계속 수집을 하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K스포츠 일을 하시게 됐어요. 네. 그죠? 그 와중에 국정농단 게이트가 이제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그 게이트가 안 터졌으면 그거 언제 공개하려고 하셨어요? 원래는 2015년 그 12월 달에 들어오자마자 한국 들어오자마자 터뜨리려고 했어요. 네. 바로 그냥 이건 저는 이거 갖고 그냥 대검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네. 네. 대검 가서 그냥 고발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치인들 개입되고 이거는 대검에서 수사를 하니까 전 대검으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삼성 거는. 고영태가 한번 말려요. 왜 그러냐면 고영태 말도 맞았어요. 정권은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따라서 네가 이거를 잘못하면 지금 고발해봤자 터뜨리면 안 된다. 너가 위험해질 수 있다. 좀 참아라. 실제로 고영태 씨도 그 의상실 영상 같은 것도 TV조선이랑 하면서 시기를 계속 봤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보고 저는 한번 고영태 얘기 듣고 2015년 12월 달에 한번 참죠. 네. 그 다음에 2016년 3월 달에 또 한 번 하려고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최순실이 K스포츠에 태권도 시범단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대통령이 멕시코 행사에 갈 테니까 같이 순방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봐라 그래서 그 친구들을 뽑아서 만들었는데 최순실이 동영상을 보더니 마음에 안 드는데 다 없애라는 거예요. 태권도 동영상. 네,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러면 졸지에 또 모였다 그냥 흩어진 거 아니에요. 네. 더 이상 안 되겠다. 너무나 사람을 보기에 이쑤시개처럼 본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래서 고영태하고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나 이제 다 접자. 다 접고 검찰로 가겠다. 하고 하니까 한 번 더 이제 고영태가 똑같이 얘기를 하죠. 하지 말아라. 지금 가면 안 된다. 다친다. 지금 또한 그렇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정권의 힘은 대선 직전에 이제 바로 떨어진다. 네. 뭐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맞는 얘기도 얘기입니다. 있고. 맞는 얘기예요. 네. 이번에 그 K스포츠 불거진 게 최순실과 그 K스포츠 전 이사장 정동춘의 관계가 네. 한겨레 신문에서 나오면서 저는 땡큐. 내가 이제 갈 수 있구나. 계속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계셨는데 마침 또 터트려주고 갈 수 있구나. 했던 거였군요. 네, 그래서 이제 가서 바로 또 얘기를 안 하죠. 왜? 그 전에 정동구 초대 이사장님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페이퍼로 해가지고 대응 문건으로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검찰에서 조사받았던 내용이 청와대로 갔고 청와대에서 문서가 생성이 돼서 재단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 내가 말해봤자 다 대응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검사한테 뭐 당신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검사가 뭐라고 했다며요. 12시간 반 동안 이제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이 되게 힘들어요. 예. 진짜 힘들어요. 예. 진짜 제가 얘기해도 앞뒤가 안 맞아요. 네. 근데 나중에는 검사님하고 얘기를 했죠. 오늘 조사는 여기까지 받겠다는데 검사님이 이런 눈빛 있잖아요. 네가 뭔데 검사를 조사를 이거 여기까지 검사 앞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랬구나. 네가 뭔데 이런 표정으로 검사님이 그러면서 상당히 건방지다고 생각했겠네. 그래서 4시간 반 동안 네. 그거 끝나고 나서 4시간 반 동안 쭉 말씀을 드려요. 네. 검사님이 들어보시더니
자신 있다. 어. 이것도 큰 사건이고 뭐 검사가 이런 사건하고 오퍼서든 명예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아, 제대로 해보겠다. 네. 네. 그러고 나서 제가 두 발로 걸어서 차를 집에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맨 처음에는 이렇게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것들이 탄핵까지 이룰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탄핵까지야 생각 못 하셨겠죠. 네. 그거는 독일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촛불이 일어날 거고. 했었어요? 네, 그것까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왜 워낙에 스캔들이 큰. 그러니까 난 너무 떨렸을 것 그러니까. 같아. 내 손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네. 아, 소주 하나 드셔야 돼. 예, 제가 한잔 드릴까요? 네. 예, 소주. 그렇구나. 예. 제가 MC 같은데요. 지금 물 올랐어. 물 올랐어. 제가 MC 같은데. 큰일 났네. 그러니까 예. 그거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네,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네,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네, 네,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네,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네, 네. 이걸 하지 않으면 네. 분리를 안 시키면 다 죽어요. 검사님이 네. 최순실의 그 얼굴은 인터넷상으로 봤는데 도대체 목소리 한번 들어보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아, 진짜 목소리 한번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녹음 버튼 누르고 이제 통화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하긴 했는데, 네. 아, 거신 거예요? 네네, 하긴 했는데, 그 전에 부재중 수준이 몇 통가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화 좀 해달라고, 최순실이.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전화한 거지, 제가 그거 녹음하려고 전화하고 그렇게 치사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현장에서 한번 셋이 만나야 되는데. 근데 드세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랑 전 대통령이랑 최순실 네. 씨랑 통화하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거는 독일에서 감지했어요. 독일에서? 네, 독일에서. 어떻게요? 갑자기 운전하고 있는데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차를 세우라는 거예요. 아, 차를 세우라고? 네, 차를 세우라는 거예요. 차를 세웠죠. 그 뒤에서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요? 내리는 거 봐서 어떻게 내요? 그래서 뭐래요, 다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화를 해요. 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최순실은 통화할 때 절대 뭐 차를 세워라 뭐하라 안 하거든요. 아, 네. 그런 경우가 한 두 번 있었죠. 아, 근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만 세워라 그리고 내려가지고. 아니, 저는 눈치가 없어서 제가 안 내렸죠. 원래는 내려야 되는데 눈치가 없어서 그 핸들 붙잡고 있었죠, 그냥.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걸 그냥 느낌을 인지를 하신 거군요, 그때. 그렇죠. 그 말을 되게 편하게 하는가요? 어떻게 하나요? 뭐 언니라고 해요? 아니. 네. 아, 그래요? 뭐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해요? 호칭을 말 안 하나 보네요, 들킬까 아, 봐. 그럼요. 그런 것도 철두철미했나 네. 보네. 그럼 이제 전화 끊고 이 옆에 날 지금 짜증나게 한다고 뭐 이렇게 아, 진짜요? 희석시키기 위해서. 옆편내라고 그랬어요? 아니, 희석시키기 위해서 제가 희석시키기 이제 위해서. 뭐 혹시 뭔가- 이제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위장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앞으로 이제 남은 재판 쟁점이 이제 코어 스포츠, 비덱 스포츠 소유주가 최순실이다. 네. 이런 걸 얼마 전에 메모 제출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말고 뭐 또 결정적인 뭐가 있나요? 스모킹 총알이 건에 있다 뭐 관한 이런 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뉴스타파 쪽하고 그다음에 강순원 그 독일의 특파원. 도민으로 네. 아, 저희 독일의 코디 특파원? 하셨다는데. 네. 그분하고 이제 그 취재를 하시면서 음. 습득하신 게 있나 봐요. 네. 근데 그거를 좀 번역을 좀 의뢰를 해서 하다 보니까 예. 2015년 9월 9일 날 최순실이 일대 주주에서 정유라하고 장시호한테 또 주식을 나눠주는 그런 문서더라고요. 위임장. 네. 범죄를 일으키려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뭐 사람이 그렇겠죠, 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드머니가 필요하잖아요. 종잣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들의 종잣돈이 있으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종잣돈을 다 몰수하는 게 앞으로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은닉 재산을 파헤치는 종잣돈 거. 얘기 나왔으니까 그 최순실이 은닉 재산이 굉장히 뭐 수천억이네, 조가 넘네, 안민석 의원이 주장하시는데 예. 그것도 지금 같이 파헤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실제로 같은 좀 맥락에서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좀 안민석 의원님이 실마리가 있어요? 안민석 의원님이 다른 오픈을 안 해주는데 저한테도 오픈을 다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근거는 있어 보이더라고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대해야 되겠네. 네, 그런 돈 기대하셔야 다 됩니다. 이렇게 환수해가지고 세금으로 이렇게 딱 환원하면 참 좋겠네요. 아, 그럼요. 이번엔 네네. 진실주가 있어요. 아, 예. 예, 술을 한 잔 딱 마시고, 술을 누군가에게 한 잔 건네면 진실만을 술술술 말하게 되는 술이 한 잔 네네. 있다. 그럼 이게 누구에게 주고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최순실 말고요. 다른 박근혜 전 대통령. 좋아요, 좋아요. 박근혜 전 예. 대통령 나왔어. 네, 네. 좋아. 박근혜 전 대통령 방송사에도 다른 얘기 안 했는데 네. 2016년 2월 15일 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하고 예. 독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독대 내용을 저는 들었거든요. 누가? 전원입니다. 최순실한테? 아니죠. 이제 고영태한테 들은 내용인데. 고영태 씨한테. 근데 이렇게 건너서 들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2016년 2월 15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청와대에서 독대를 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하고. 예, 예. 네. 그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음. 이번 재판 때 음. 밝혀줬으면 합니다. 네. 근데 근데 뭐 질문 내용이 뭐가 좀 무슨 얘기인지 나올 것 같은데 뭐 안 하세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또 이렇게 전원이 뭐예요? 뭐 제가 고영태 지금 씨가- 현재 네. 이완영 국회의원한테 네. 명예훼손 걸려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아. 방송 나가면서 말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 얘기까지 나와야지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살짝만 공개해 주셔야 조금이라도 뭐. 삼성 관련해서 뭔가를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승마 관련해서 음. 독일 음. WK 네. 독일 WK도 최순실이 만들어요. 이재용 부회장하고 협조를 요청했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음. 이재용 부회장이 협조를 요청한 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협조를 얘기한 건 아니고요. 외래 이쪽에서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좀 나와줬으면 합니다. 그거 삼성 지금 쪽에서 이거 도와주겠다고 지금 먼저 다른 얘기해서. 언론에 얘기 안 하시고 오늘 처음 얘기하시는 오늘 건가요? 처음 얘기한 겁니다. 오, 기사다. 네. 그랬다면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은 또 그걸 대가로 뭔가를 또 삼성 측에 요구를 했겠네요. 그런 게 있다던데. 검찰에서는 얘기하셨어요? 예, 검찰에는 얘기했죠. 얘기하셨구나. 그런 게 좀 예. 있다던데. 네. 좀 그 부분을 좀 뉴스타파 네, 편하게 뉴스타파에서 좀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네. 네. 자, 오늘 건배사 마지막으로 한번 건배사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인데요. 그럼 네. 사인할 때도 많이 씁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이며 국민이 대한민국이다. 오. 그래서 생선 나르고 생선 팔고 그런 생활. 네.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하루에 2시간 아니면 3시간 아예 못 잘 때는 1시간 정도밖에 못 잘 때도 있었고요. 그럼 낮에 이제 짬내서 자야 되는데 집에 가면 또 빨래해야지 설거지해야지 뭐 이런 거니까 못했었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시기였었기 때문에 제가 그 회원들 배드민턴 레슨 가르치고 또 뭐 라켓도 매주고 라켓 줄도 매주고 그러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조금씩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잠을 많이 못 잤죠. 네. 그 상황에서 독일이라는 부분을 제안을 했고 네. 그래서 제가 350만 원만 달라고 얘기를 해요. 네. 350만 원이면은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이니까 빚만 갚을 정도의 돈만 달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독일을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독일에 가서 또 일을 도우셨잖아요, 열심히. 네. 근데 네. 또 해고를 했잖아요. 네, 그때 부분이 이번에 이제 법정에서도 나왔지만은 상당히 더 많이 궁금해해요. 왜 독일에 가서 또 해고를 당했을까? 또 왜 해고를 했을까라는 그 부분이거든요. 고영태가 이제 독일에 넘어왔는데 박원호 원장, 네, 전무. 네, 맨날 전 좋았던. 대한승마협회 전 승마협회 전무 전무. 예. 님하고 네. 최순실하고 고영태하고 3인이 얘기를 해봤더니 정상적인 건 아니더라. 노승일 씨가? 아니요, 뭐가? 이 코어스포츠 독일 회사 부분이 스포츠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다. 정상적인 게 아니더라. 얘기를 해보니 둘 다 돈에만 관심이 있고 승마를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또 잘못됐다. 라고 생각해서 저한테 한국 돌아간다 그러고 고영태가 이제 한국 돌아와서 코어 플랜을 없앴죠. 당시에 그 독일 회사를 만들 때 네. 동시에 만들었던 게 국내 이제 코어 플랜이었어요. 국내는 코어 플랜이고 독일에는 코어 코어 스포츠. 스포츠. 예. 최순실이 2015년 9월 11일 날 한국 와서 보니까
코어 플랜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 예.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데이비드 윤영식한테 네. 시켜서 노승일한테 한국에 들어와서 고영태를 찾으라고 해라. 걔는 친구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 그거는 명분이 안 된다. 나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버틴 거죠. 아 그럼 명분상은 해고가 아니고 고영태를 찾으라는 이전에 그만두고 줬던 네네 거군요. 그만두고 찾아라. 나와라. 근데 독일에서 어떠한 사람도 한 사람도 코어 스포츠에 등록된 직원이 없었어요. 네. 사실 직원은 페이퍼 컴퍼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페이퍼 컴퍼니죠. 거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서 독일에 남으셔가지고 뭐 컵라면 먹고 막 하시면서 버티셨다는 그 컵라면이 아니고 아니, 컵라면이 아니라 국수. 간장에 국수 간장에 하나 먹고. 부식 좀 달라고 하니까 부식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근데 뭐 몇 번 얘기를 하니까는 쌀 한 포대만 주더라고요. 쌀만 있지 반찬은 없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최순실이 산 냉장고를 보니까 다 텅텅 비었고 이제는 아. 그럼 거 머물던 데는 최순실 집이었던 거예요? 아니죠. 네. 저는 어디서? 저 마국간 옆에서 아, 이제 따로 생활했는데 그래서 이제 독일에 이제 원래 있었던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이 플라스틱 통 2개가 있더라고요. 예. 하나는 마늘 쫑장아찌, 아. 하나는 마늘 장아찌. 예. 근데 마늘 쫑장아찌는 곰팡이가 엄청 예. 피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마늘쫑은 마늘 장아찌는 엄청나게 지저분했었죠. 네. 이게 간장에 담겨져 있는데 뭐 예. 기름 둥둥 떠 있고 막 도저히 뭐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둘 다 네. 음식물 쓰레기. 그래서 마늘 쫑장아찌를 수돗물 틀고서는 거기서 이제 물에다 씻어가지고 밥해서 예. 먹고 예. 짭짤하니까. 그러다가 예. 이제 예. 반찬이 떨어지니까 밥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물 말아서 간장 타 먹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국수 얘기였구나. 이제 음. 먹고 음. 그랬던 부분이죠. 삼성이 승마 네. 금메달리스트 육성하려고 코어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선수를 지원했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때 정유라를 포함해서 6명을 지원했다. 근데 그 6명이 누구예요? 예. 6명은 없습니다. 예. 뭐 유령인 거죠 사실. 6명 이렇게 얘기하자면 뭐 정유라, 예. 말관리사, 남편의 친구, 아. 보모, 네. 정유라의 아들 이러면 6명이 그러니까 되는 거죠. 정유라 빼고 나머지 5명은 정유라 다 관계자네.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그거를 6명을 삼성이 이제 선수를 지원했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삼성도 구차한 변명이죠. 왜 그러냐면은 증빙이 안 되고 선수가 다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거짓 보면 1년 동안은 지원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도 뭐 뇌물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생각엔. 그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제1의 기업이 네. 그 독일에 있는 그 최순실 딸에게 그렇게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때도 되게 뭔가를 되게 고발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제가 그 최순실을 2015년 8월 초경에 그 미승 빌딩, 최순실의 네. 미승 빌딩 옆에서 커피숍에서 미팅을 가졌을 때에는 장애물 3명, 그다음에 마장마술 3명.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줄 알고 받아들였죠. 독일 가기 전에. 네, 네. 법인을 뭐 만들려고 좀 대충 하다가 해고되셨다면서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골격은 다 짜놨었어요. 예. 기본적으로 골격은 다 짜놓고 이제 사단법인만 출범을 하면 되는데 예. 바로 해고를 당했죠. 왜 해고를 한 거예요? 최순실은 항상 일을 할 때 은밀하게 일을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은밀했어야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그거였던 거죠. 사단법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인재들을 가르치려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장소가 김종 전 제2차관의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그 자산인 네. 부분을 그렇죠. 김종 제2차관이 그때 뭐 차관이 얼마 정도 힘이 있나 그런 것도 몰랐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데 뭐 선택만 하면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해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사단법인 만들면 이제 이사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영태가 주위 사람한테 얘기했고 그 주위 사람의 한 사람이 이제 이사를 이제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김종기까지 들어간 거죠. 네. 김종이 최순실한테 얘기했고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없애. 고영태 씨랑 직원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이래도 되는 거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던 게 거꾸로 귀에 들어갔다 이 얘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음. 감춰야 될 부분도 있는데 네. 이제 드러났으니까 예. 와해가 된 거죠. 그래서 상황에서. 예. 아니 근데 그렇게 사망 해고가 됐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건 왜 다시 또 독일에서 그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왜 노승일 씨를 다시 불러들인 거예요? 당시에 제가 해고되면서도 기사가 하나도 안 나왔던 거예요.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구나. 네,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부른 거죠. 근데 독일 가서 같이 일하다 보면 또 언젠가는 그 사람을 팽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직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최순실이라는 그렇죠. 사람이. 네, 네. 근데도 같이 일을 했던 이유가 사실 좀 궁금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 사단법인에서 이제 해고를 당하고 1년 4개월 동안 이제 아인생활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당시에 증권회사를 다른 증권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그 과정이 제안을 받아서 음. 여기 합류를 했었는데 합류를 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이제 해고를 당했으니까. 한 달 만에 또 해고당했구나. 이번에 한 달 만에. 그때 당시에 14년도에. 네. 네. 그러니까는 그 증권회사 내가 다시 가겠다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는 배드민턴 레슨. 레슨. 예, 그 다음에 11시부터 저녁 11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는 구리농수산물시장 최순실을 처음 만났을 때 그게 3년 전인가요? 그 정도 됐죠? 2014년이니까. 예, 2014년이니까요. 굉장히 뭐 하시는 분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고영태가 아무런 피드백을 안 줬으니까. 어떤 정보 없이 만나신 거예요? 그렇죠, 예. 만났는데 뭐 이력서를 보고 뭐 이렇게 하더니 한체대 총장이 나를 자꾸 보자고 그런다고 귀찮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한체대를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영태한테 물어봤죠. 저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최 목사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최태민 목사 딸이라고. 예, 예. 그래서 최 목사 딸이라고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했는데 최 목사 검색을 했더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오죠. 2012년도에 당시에 제가 이제 증권회사 있었을 때 대선이 엄청나게 박빙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최태민 목사와의 네.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바로 감지를 했죠.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혹시 최순실 아니야 그랬더니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이름도 모르고 만난 거구나. 예, 예. 그래서 그럼 내가 앞으로 호칭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소장이라 부르라고 그러니까. 소장? 예, 예. 무슨 소장이에요? 소장이요?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일을 했던 장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옷을 만들었던 그 장소예요. 의상실. 그 동영상에 나왔던 그 예, 장. 예. 압구정동에 있는 의상실. 네. 의상 디자인 연구소 소장인가? 그렇게 표현해더라? 그런 생각했었죠. 네. 하긴 뭐 박근혜 전 그렇구나. 대통령이 옷도 이렇게 봐주시고 했으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떤 제안을 한 거예요 그때 만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 그 동계 스포츠 센터 같이 네. 그거 그거의 전신이 이제 당시에 만들어졌었죠. SDT라고 스포츠 도네이션 탤런티드라는 가칭을 갖고 스포츠 재능 기부. 그러니까 메달리스트가 다시 후학을 하는 거예요. 후학을 그래서 유망주들을 그렇죠. 키우고 육성하는. 그 취지는 좋네요. 예, 취지는 좋았죠. 예. 그래서 하겠다고 하신 거구나. 네, 예. 하겠다고 13년 하고. 증권맨 생활을 마칠 만큼의 솔깃한 제안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렇죠. 당시에는. 왜냐하면 운동을 하신 분이니까 네. 체육 그 전공을 하신 분이니까 거기에 기여를 뭔가 하고 싶었구나. 예, 그렇죠.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네. 최순실도 또 저한테 그랬어요. 그 전공과 다른 분야로 지금 한 10몇 년 일했는데 전공을 한번 살려봐라. 그런 좋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소장님인데 예. 최태민 목사 딸이라고 하는데 뭔가 네. 사회에 알려진 것과 분위기는 좀 달리. 야릇한데 네. 뭔가 좋은 분인 것 같다. 네. 네. 생각하셨구나. 그 분이 좀 약간 이렇게 카리스마 같은 게 있나요? 카리스마는 없습니다. 네. 가서 코어를 설립을 하고 당시 때도 이게 정상적으로 갈 줄 알았죠. 그랬더니 뭐 그 계약 과정에서 그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박원호 원장님이 장애물 선수를 좀 이렇게 컨택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최순실이 알고 꼴값 떨고 있다. 이게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우리 꼴값 떨고 있다? 유라를 위한 그건데 네. 네가 왜 이상한 선수를 데리고 예, 오냐. 예, 예. 아, 그 진짜 그런 거 얘기구나. 복취해놓고 싶다. 예. 그래서 진짜. 이게 좀 이상하구나. 선수들이 안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했죠.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그 2015년 8월 11일 날 이제 독일로 가잖아요. 네. 독일로 가 그 다음 날인가 이제 마장을 갔는데 정유라 선수하고 그 다음에 남편의 친구 뭐 이렇게 봤어요. 저는 처음에 그들이 선수인 줄 알았어요, 다. 남자 선수도 2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또 그게 아닌 거예요. 남편하고 남편 친구였구나. 네. 정말 선수는 한 명도 단 한 명 정유라 한 명 본 거네요. 그렇죠. 뭐 정유라도 딱 한 명 선수인데 그 선수도 너무 게을러서 말을 잘 안 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말은 훈련을- 많잖아 또. 말이 총 네. 몇 마리죠? 비싼 말. 네 마리인가? 비싼 말 그때 당시에 그 제가 예거프 마장에 갔을 때는 예고프. 정유라가 예. 한국에서 가져온 말이 3필인가 밖에 없었어요. 네. 원래 4마리가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3마리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10월 달에 이제 말을 이제 사준 거죠, 삼성에서. 네. 네. 그게 뭐 살시도 비타나부이 라오싱 뭐 이런 말이죠. 아, 그렇죠. 세 네, 마리가 네. 30억 원이 넘는 네. 그 비싼 말은 좀 뭐가 다른가요? 보셨을 텐데. 비싼 말은요. 제가 뭐 승마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네. 네. 티코와 네. 페라리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네.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 그럼 아니에요? 말을 좋은 말을 타면은 성적이 좋아지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독일 가서 정유라가 처음에 독일에서 정착을 했던 마장 빈터 마장에 가서 빈터한테 물어봤더니 빈터도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말이 제일 중요하다. 네, 말이 중요하다. 최순실은 항상 그래서 잠깐만. 치킨이 왔다. 최순실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네. 안주가 새로운 게 없어요. 부실했죠, 고맙습니다. 안주가. 네. 드시면서 하세요, 드시면서. 뜯으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순살로 또. 맞아요. 말은 아무리 비싸도 그 선수랑 또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